안녕하세요. 새로 스타트한 우소입니다. 오늘 지수가 좀 무너졌어요. 조정을 크게 했는데 제가 그 밴드에도 뭐 저도 방산주 하나 잡고 버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로는 매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말았는데 정작 방산주도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았습니다. 한번 빛보다 빠른 속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신규 주식 하나 있네요. 뭐죠 이름이? 대진 첨단 소재. 그 아까 제가 적어놨어요. 2차 전지 화학주라고는 돼 있는데 2차 전지 가깝더라고요. 2차 전지 화학주 뭐 요 정도로 해놓고 일단 오늘 지수를 보면 이제 코스닥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저는 오늘 잡은 게 이제 코스닥 아니라 코스피라서 코스피 종목 잘 안 잡는데 잡고 나니까 코스피더라고요. 모르고 잡았는데 여하튼 지수가 갭에서 무너졌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던 게 뭐죠? 갭에서 무너지면 연속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지간히 칼손절을 해야 된다. 그죠? 여기서 갭을 떠서 시작하고 무너졌죠. 그래갖고 이제 오늘은 분봉을 봐도 그냥 쭉 무너진 겁니다. 이제 뭐 갭이라고 하기에도 또 그래요. 이게 뭐 여러분도 잘 안 보이시겠지만 크게 의미 없는데 여하튼 일봉으로 보면은 시작이 0.47이죠. 0.47 갭을 떠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마이너스 1.61로 이제 장이 마감이 됐는데 이제 코스피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올라가는 듯 하다가 이제 그 도지로 마감을 했는데 그 뭐죠? 갭 떠서 올라간 셈이에요. 그러니까 분봉으로 보면 코스피는 그러니까 오히려 코스피가 오늘은 장이 더 좋았을지도 몰라. 근데 저는 그걸 알고 잡은 게 아니라 그냥 뭐 매수를 하나 했는데 오늘 종목 여러 개 뭐 잡을 상황이 아니라서 하나만 잡았는데 걔가 그냥 요렇게 끝났습니다. 예, 그래갖고 그냥 저 들고 가야 되나 뭐 싶기도 하고 여하튼 그래서 가래가 끓여가지고 방송을 못하겠네요. 여하튼 이제 코스피는 그대로 잘 올라갔는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조정을 너무 크게 해가지고 원래 안 하는 날입니다. 저는 코스닥이 무너지길래 이제 분봉으로 보다가 갭에서 무너지는 그냥 갭에서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조정을 언제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위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주면 좋은데 여기까지 쫙 이렇게 올라가주면 좋은데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는 자리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근데 분봉상 무너질 것 같아서 뭐 어떤 종목을 잡았는데 뭐지? 내가 잡은 게 뭐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잡았는데 코스피였어요. 그래갖고 뭐야? 그래갖고 이제 봤는데 코스피는 또 뭐 아침부터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이왕 잡은 거 뭐 이름이 뭐였죠? 철강주였는데 모르겠네. 하여튼 잡았는데 방산주이면서도 철강주인데 뭐 무기 만드는 회사겠죠. 뭐 잘은 몰라도 여하튼 이제 그 한 종목하고 매매하고 그냥 끝내야 되겠구나 싶어갖고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한 몇 시에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몇 시일까요? 몇 시쯤입니까? 밴드에다가 제가 아홉 10시네요. 정확하게 딱 10시에. 그죠? 예. 이 시간 이후로는 매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오전 10시에 이제 그 얘기를 했네요. 생각보다 제가 그 늦게 저걸 했네요. 저는 9시 한 3, 40분이나 됐을까 싶어서 이제 이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10시네요. 10시에 얘기를 했네요. 이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 보고, 이건 이제 코스피니까. 근데 이제 코스닥은 제가 이제 무너지는 거 보고 무너질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얘기를 한다고 제 딴에는 미리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10시였네요. 저는 요때쯤 얘기를 한다고 내가 뭔가 딴 거 신경을 쓰느라고 이제 오늘 뭐 매매할 종목이 하도 눈에 안 보이길래 그래서 헤매다가 제가 나중에 얘기를 했나 보네. 요때 저는 얘기를 한번 했다고 생각을 했더니 아니네요. 10시에 얘기를 했네요. 제가 좀 얘기를 늦게 했네요. 여하튼 지수가 무너졌습니다. 아마 20선을 깼고 이제 120 근처로 내려왔는데 내일 어떻게 내릴는지 몰라도 뭐 내려와도 이렇게 내려와도 이상한 게 없죠. 내려와도 이상한 게 없고 내일 반등을 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죠? 근데 내릴 확률도 큰데 하여튼
조심조심해서 내일 가뜩이나 또 금요일이니까 조심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상한가 종목 한번 보고요. 오늘 실시간 보면 투비소프트 상을 갔죠. 20선을 돌파선 삼아 왜냐 여기까지 물량을 받은 게 있어요. 근데 여기가 15, 16%죠. 그러니까 돌파선에 2배를 간다. 그죠? 2배. 근데 지금 밑에는 한 16%고 위에는 한 14%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내일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커요. 요만큼 정도 더 올라갈 확률이 큰데 원래 목표가도 대략 한 요쯤 되는데 좀 덜 갔어요. 788원 정도인데 어쨌거나 780원이나 788원이나 뭐 거기서 거기긴 한데 여하튼 얘가 시간 본장에서는 한 14만 되네요. 14만. 근데 얼마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9만. 뭐 그냥 그렇죠. 그냥 그렇습니다. 얘가 종가에 2시 반 넘어서 이제 한 2시 반 돼서 들어갔나 봅니다. 2시 32분에 들어갔는데 저는 그냥 이 정도면은 그냥 종가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 차트 모양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2시 때 요 차트 모양을 보고 조금 얘는 종가상 개념이네. 얘는 종가상 시간이라고 봐도 되지만 얘는 또 경우가 다르네. 이렇게 판단을 하긴 하는데 여하튼 원론적으로 보면은 이 정도 시간이면 저는 이제 그 종가상의 비중을 종가상으로 보는데 내일 얘는 시작하자마자 무너질 한 2, 3% 위에서 무너질 확률이 큰데 오늘 상 들어가신 분들에 한해서 만약에 상 못 파르신 분이 혹시나 있을까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얘가 올라가기는 쉬운 자리예요. 제가 늘 방송하면서 올라가기 쉬운 자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양봉들이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음봉들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여기가 매물대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여기를 뚫기가 쉽지 않습니다. 띵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날 갭으로 넘어가 버리면 또 여기가 쉽다. 그럼 여기만 통과하면은 이 위에가 쉽다. 그럼 올라가기가 쉬운 자리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아예 양봉이 모여있는 데가 없고 양봉이 모여있다는 개념이 이렇게 해서 종가가 이렇게 여기나 여기 이렇게 몰려있는 게 아니라 따로 아니면 따로 이런 식으로 종가가 양봉의 종가가 여기 이러면은 선을 그으려고 해도 매물대를 그으려고 해도 애매해지죠. 이런 데가 올라가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저항선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저항선이 굉장히 이렇게 막 강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못 뚫겠는데 이래 되는데 저항선이 어설프게 있다는 얘기예요. 어설프게. 그래서 이거 뚫기 쉽네. 뚫기 쉽네. 이러면 올라가기가 쉬운 거죠. 이해하셨죠? 뭐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투비소프트는 올라가기가 쉬운 자리이긴 한데 얘는 또 연상도 올라가기가 딱 연상자리네. 59.89 그죠? 965원 963원 해갖고 올라가기 쉬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평소에 그냥 무너지는 자리이긴 해요. 근데 올라갈라 치면 얘는 이제 그냥 무너지냐 20% 이상을 가냐 둘 중에 하나네요. 상 들어가 계신 분들 많이 못 팔으셨으면은 내일 잘 보시고요. M83 신규주라 몰라요. 신규주라 모르는데 물량 받은 데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제 여기서 추가로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를 보려면 중간중간에 물량 받은 게 얘가 얼마나 많은가 보려면 요거 하나 있고요. 요것도 하나 굳이 치자면 거래량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안 보이죠? 요거 하나 물량을 요렇게 받아서 내려왔는데 여기 물량을 아마 이게 침의 반일 겁니다. 침 여기와 여기에 요 정도 반 되는 물량을 받으러 올라가려고 하다가 아마 앞에 선행으로 매입한 게 없으니까 여기까지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제 이게 말 그대로 시작이니까 신규주니까 저 앞에 과거 이력이 있으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못 올라갔어요. 과거 이력이 없으니까 이날이 처음이니까요. 물론 상장 전에 장 외에서 거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 외에서 거래되는 경우도 있고 저 이제 신규주 아닌 바에는 신규주라도 그런 경우도 있고 신규주가 아닌 바에도 그런 경우도 있는데 꼭 신규주만 과거에 그 장 외에서 거래되는 건 아니에요. 장 외에서 거래되는 것도 많습니다. 블록딜이라고 해서 경영권까지 포함시켜가지고 뭐 이번에 뭐 TA 항공이 뭐 소문 들으니까 뭐 한 7배 정도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1,000억이다. 근데 이게 7,000억에 팔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러지?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 1,000억에다가 그러면 이제 6 곱하기가 돼서
이 곱하기 6천억 해서 6천억 더하기 7천억 해서 1천억 해서 왜 7천억이냐? 6천억 정도가 이제 경영권을 승계시켜주는 조건으로 그래서 이제 그 7배를 뻥튀기했다는 뭐 이게 소문입니다. 예, 정확한 건 아니고요. 여하튼 뭐 그렇듯이 장 외에서 이제 그런 걸 보통 블록딜이라고 그러죠. 싸잡아가지고 옵션에서 이제 경영권이 제일 큰 옵션이겠죠. 그래갖고 그대로 넘겨주는 거. 장 말고 장 외에서 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블록딜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냥 만들어낸 말이죠. 이제 여하튼 이제 그렇고요. M83 그래도 잘 모르는데 신기주라 잘 모르는 말이 엉뚱한 데로 갔는데 올라갈라 치면은 몇 가지도 올라가죠. 근데 너무 높죠. 22%니까 내일로 22%인데 또 가기도 합니다. 왜? 올라가는 동안에 걸릴 게 없어요. 내일 올라가는 동안에 걸릴 게 없어요. 왜? 신규주니까 걸릴 게 없습니다. 근데 얘네가 그렇다고 막 올라가냐? 그래서 한참 신규주 열풍이 불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규주만 골라서 일부러 올라가기가 쉬우니까 신규주만 나는 골라서 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보컬 그 김영준 씨도 이제 예전에 그런 얘기 했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인생 착살나 가지고 어디 가서 뭐 저 오이동거 어디 가 계시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제가 유튜브에서 잠깐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이제 회생하셔가지고 이제 주식으로 회생해서 지금 이제 뭐 그 어느 정도 이제 괜찮게 매매하시는 분으로 됐다고 이제 유튜브에서 봤어요. 뭐 제가 그분을 잘 아는 건 아니고 잘 모르는 분인데 여하튼 이제 그렇듯이 신규주에 대해서는 올라가기가 쉽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려가기도 쉬운 게 신규주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되는 것만 계산하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잘 되는 것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 되는 거를 먼저 최우선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주식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수비형 매매를 한다고 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저는 공격형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수비형으로 매매를 한다. 왜 회사 굉장히 커진 회사들 보면은 한참 회사가 성장하던 시절에 공격형으로 다른 회사들을 인수를 받고 뭐 공격형으로 경영을 해서 뭐 아니면 도식으로 막 공격형으로 해서 꼭 공격형이 뭐 아니면 도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리스크를 좀 떠안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큰 회사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좀 수비형으로 하는 주식을 저는 수비형으로 제 그냥 개인적인 이론입니다. 수비형으로 매매를 해야 저는 그게 원론이라고 저는 봐요. 제가 그 방송 해놓은 것 중에 약간 3,000% 빠지자면 방송 그 공부 영상이라고 올려놓은 거 뭐 몇 개 되지도 않지만 제가 게을러서 지금 다 못하고 있지만 같은 게 지금 감기 걸려갖고 마트에 가서 하지도 못하지만 그 공부 영상에 올라오는 것들 이게 좀 디테일하게 그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확 나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도 자중 여기에서도 자중 그럼 여기에서도 자중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중시키는 느낌이. 저는 이제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아싸 그래 좋아 가는 거야 하고 이렇게 하면 이때 기분은 좋죠. 매매할 맛도 나고. 근데 그 마이너스 잔고가 여러분들은 항상 따라다닐 위험이 이게 따라다니는 매매법이라고 저는 봐요. 공격형으로 매매하는 걸. 그렇다고 수비형으로 하면 그 수익을 뭐 손해를 안 낸다 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근데 굳이 예스냐 그 노냐를 따졌을 때 아니면 이거냐 공격이냐 수비냐 이렇게 굳이 양일간 양자간의 택해라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수비형이라고 물론 이것도 극단적으로 수비형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극단적으로 공격형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설프게 굳이 따지자면 공격형, 굳이 따지자면 수비형이라고 이렇게 편차가 이 어설프게 수비형과 극단적인 수비형은 이거에서도 같은 수비형이라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게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늘 얘기하죠. 증권에서 주식에서는 정답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신규주도 이제 신규주 얘기다가 이제 얘기가 3,000% 빠졌는데 올라가기도 쉬운 환경이 신규주 차트 환경이지만 내려가기에도 이상할 게 없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한 2, 3년 상 정도 가잖아요. 그러면 3년 가까이 무너지는 그 신규주들도 많습니다. 결국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 그 호기심이나 무분별하게 매매를 했다가 2년, 3년 가까이 여러분들이 물릴 확률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규주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하시더라도 칼손절 또는 소액으로 이제 경험 삼아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M83은
아까 얘기했죠. 요 정도까지 올라가.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면 샘플이 신규주는 샘플이 너무 적어서 여기가 매물대라고 얘기하기가 뭐예요. 그냥 굳이 제일 눈에 보이는 데가 여기일 뿐이지 22%에서 24% 연상 후보라는 얘기죠. 하여튼 내일 연상을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7,800 78,800 신규주니까 또 가능할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신규주를 아예 매매를 안 합니다. 이제 정말 좋은 그 뭐라 그럴까 자리가 좋아서 하는 거 외에는 그냥 아마 거의 모르고 들어가는 거죠. 해보니까 잡아보니까 이게 신규주였네. 이제 뭐 이렇게 뭐 상장한 지 3, 4일 되는 거 이런 건 아예 안 하고요. 이게 이제 차트 오류인 줄 알고 하면서 딱 잡았는데 이게 다네. 이게 신규주였네. 이제 이렇게 가끔 실수하는 거 개념으로 잡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가 일부러 신규주를 잡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KM제약 예, 마스크도 관련돼 있고요. 뭐 그래요. 예, 생필품 관련된 거 샴푸 하여튼 우리가 생활하면서 걸리는 거 생필품 사업 관련된 거 꽤 오히려 마스크는 눈에 안 보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여하튼 KM제약이 상을 갔고요. 120 밑에 꿈은 120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 올라갔는데 여기서 그럼 더 올라갈 수가 있느냐? 올라갈 수 있죠. 근데 대기 물량이 43만 3천이고요. 시간 단위니까 18만 그럭저럭 요즘 저 정도면 그냥 쏘쏘한 거죠. 옛날 같으면 어림없는 거였는데 일단 3, 4% 갭돼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강상이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무너지는 거라고 보는 것보다는 시작해서 어설프게 갭떠서 올라가는 거로 이제 보기가 더 좋은 거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꽤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여유 있게 한 18%, 19%까지 내일 18에서 19%까지 굳이 1, 2차를까지 보려고 하면 14% 또는 1차 14%, 2차 19%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내일 이렇게 가는지 한번 KM제약 한번 보시고요. 얘는 또 아니고요. 단일가 지금 시간이 다시 36. 단일가 볼만하네요. 만주 이상 전체 거래량 말고 만주 이상으로 해서 이게 시간 단일가네. 단일가가 아니라 만주 이상. LTC가 상을 들어갔네요. 근데 이거 한 7달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7. 갈만하죠? 7개월. 하락하는 120이 올라갈 희망이라도 생기는 때가 언제냐? 7개월. 딱 7개월입니다. 이제 근데 시간에 상을 갔으니까 잡긴 그렇고요. 화성밸브가 어저께 제가 방송할 때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화성밸브가 내가 잡았던 거 아닌가? 선이 이렇게 이게 아니네. 얘는 어제 상간 거죠. 이게 아니죠. 어저께 상한 갔으니까 오늘 매매 제가 이 상한가 매매 그 전날 상한가를 간 종목을 그 다음날 신규로 매수해서 그 수익을 내는 그 매매법을 상한가 매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은 그거 할 때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방송도 무조건 그거 하시는 분들 생길까봐 일부러 방송 안 했다고 그랬죠.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지금 순간 보고 내가 한 종목인가? 내가 한 게 뭐야 오늘 그러면 모르겠네요. 하여튼 저 실시 잔고 보면 나오겠죠. 여하튼 드림인사이트가 5%. 내일 이제 어느 섹터가 미디어인가 봅니다. 어느 섹터가 조금 힘을 주나 활성밸브는 어저께 제가 얘기로 가스하고 철강 관련된 거라고 그랬죠. 에너지 인스코비 이스스페셜 얘도 화학주고요. 이름이 케미컬이니까 보나마나 화학주겠죠. 예, 신규주 화학주. 이트패밀리하고 같이 움직인답니다. 유라테크 한 4%까지는 요렇고요. 만주 이상. 근데 많지가 않네요. 시간 단일까 이렇게 종목이 많지 않네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나름 하는 한농화성 내일 화학주랑 요런 애들이 조금 수급이 들어오나 봅니다. 보니까 아니면 화학재들이 무너지는 걸 수도 있어요. 화장품이나 화학 이쪽 애들 중국 관련된 애들 시작하자마자 무너지는지 보시고요. 이렇게 시간 단일가가 많이 테마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걔네들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위에서 내려온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섹터가 무너지려고 할 때도 그 전날 시간 단일가가 높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화학주가 좋은가 봐요. 좋은 일 있나 봐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위메이드하고 지금은 이제 단일가 봐서는 별로 없네요. 예, 이렇게 저거 할 애들이 별로 안 보이네요. 얘가 얘 이것 때문에 안 되겠네요. 얘는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소위 자리에서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여기가 소위 자리인데 여기 무너졌어요. 여기서 한번 치고 올라가나 그랬더니 내려갔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어디까지 여기까지 갈 겁니다. 가긴 가는데 지금 당장은 아닐 거고요. 저는 무서워서 못하죠. 평화 이것도 못하고요. 엑스페릭스도 요거 차트가 이런 것만 아니면 한번 해볼 만한 자리긴 한데 앞에 무시한 애들이 제가 오래간만에 이 얘기하는데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햇빛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다 햇빛을 가려버리면 여기는 늘 암흑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자풀이고 뭐고 다 죽어서 여기가 이렇게 암흑지대가 된 겁니다. 얘네가 뭐래도 나무가 살고 뭐 풀도 살고 동식물이 자라나려고 하려면 태양빛이 여기는 다 막았지만 언젠가는 이거 이렇게 차트를 쭉 하면은 언젠가는 빛이 들어오겠죠. 근데 얘네가 이쯤 되면 이제 뭐가 뭐 공룡도 나오고 뭐 풀도 나오고 자풀도 나오고 뭐 새도 생기고 뭐 플랑크톤도 생기고 이제 그런 때가 여기 오는 겁니다. 자연 친화적으로 보면 그래요. 아직은 뭔가 이렇게 살아날 만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짓을 해놨기 때문에 거의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상폐되는 분위기 같은데, 그죠? 이렇게 되면 근데 상폐가 또 바로 안 돼요. 단타도 치고 뭐도 하고 구라도 치고 물량도 받고 그 와중에 또 뭐도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까치밥식으로 또 이렇게 까치밥식으로 한번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까치밥식으로 저 밑에까지 가서 까치밥식으로 이렇게 몇 번 이제 뭐도 해요. 작전 비슷하게 해서 한 또 100% 200% 막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는 못 하고요. 이렇게까지는 이제 여기는 없는 거예요. 이건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저렇게 해놓으면은 주식은 이제 뭐 그냥 끝나는 겁니다. 월봉으로 봐도 끝나가는 거고요. 연봉으로 봐도 끝나가는 거고 이렇게 이상하게 해놓으면은 근데 이상하게 또 양봉이네. 여하튼 이제 이의 역사에 이런 일은 다시는 없을 거라고 이제 예전에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러지만 근데 가끔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그 뭐 앙코르 유전처럼 이게 요만해지고 이게 요만해지면서 이렇게 또 코인 막 2000% 3000% 또 올라가는 애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있어도 저희는 없다고 보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있어도 그냥 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그냥 뭐 용이 있으면 어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뭐 있을 납치면 있을 수 있지. 근데 나는 내 평생에 내 눈앞에서 용을 볼 일은 없겠지. 이렇듯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주식을 하고 매매를 하고 하는 동안에는 뭐 겪을 일이 아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면은 그냥 끝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살아나더라도 끝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저런 종목에는 관심을 두지 마세요. 일단 단일가도 뭐 별로 볼 게 없네요. 오늘 보니까. 오늘은 그냥 이 정도까지만 보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이고요. 오전에 오늘이랑 비슷할 겁니다. 오전 위주에 한 9시 한 4, 50분 되면 오늘 이제 그만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요일 평일에도 그렇긴 한데 특히나 금요일은 더욱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